살아오면서 여러 집에 살아봤습니다. 크고 좋은 집도 있었고 작고 소박한 집도 있었지요. 처음엔 그저 구조나 인테리어만 따졌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방이 넓은지 그런 것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마음이 편안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답답하고 불편한 기운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살아보면서 느꼈고 주변을 살피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도는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흐름까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기운이 정체되거나 탁한 집은 늘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마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집일까요? 풍수에서는 공간의 배치, 색감, 조명, 청결, 그리고 사람의 태도까지 모두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느끼고 실천했던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집과 나쁜 기운이 쌓이는 집의 차이를 풍수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기운의 흐름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집이 살아 숨 쉰다고 봅니다. 그 중심은 바로 현관, 거실, 창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이지요. 이 세 가지 공간이 잘 열리고 정리돼 있으며 막힘이 없어야 좋은 기운이 집 안전체를 순환하게 됩니다. 좋은 기운이 도는 집은 현관이 환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신발이 가지런하고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반면 나쁜 기운이 정체된 집은 현관에 오래된 전단지, 고장난 우산, 벗어놓은 신발이 가득하고 조명도 어둡고 누렇습니다. 기운이 문을 열자마자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관을 정갈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문틀까지 닫고 신발도 방향을 맞춰 자지런히 놓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두거나 은은한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두면 그 공간부터 집안 전체가 달라지지요. 현관에는 절대로 망가진 물건, 고장난 우산, 묵은 택배 상자 같은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기운을 막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거실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기운이 모이는 중심이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곳이지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거실은 가구 배치가 안정되어 있고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잘 들어오며 동선이 막히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기운이 쌓이는 거실은 가구가 좁고 복잡하게 놓여 있으며 텔레비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먼지와 잡동사니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지요. 저는 소파를 항상 벽에 기대도록 두고 앉았을 때 방문이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앉은 구조는 불안감을 키우고 기운도 등 뒤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는 항상 비워둡니다.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통로에는 매트를 깔기보다는 가볍게 정돈된 러그를 깔아 유연한 흐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빛은 곧 기운입니다. 어두운 조명은 감정을 침체시키고 밝고 따뜻한 조명은 사람의 얼굴도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낮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어두고 밤에는 노란빛 간접 조명을 활용합니다. 소파 옆 작은 스탠드는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지요. 또한 저는 거실 구석에 초록 식물을 꼭 둡니다. 특히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부드러운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하여 예전부터 풍수에서도 권장해왔지요. 화분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되고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하니 적당한 크기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베란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며 바깥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창문이 닫혀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사람의 시야도 생각도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깨끗한 창문, 잘 정돈된 커튼은 마음을 환하게 열어줍니다. 저는 하루에 2번은 꼭 창문을 엽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조금이라도 바람이 들어오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창문 근처에는 커튼을 밝은 색으로 하고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커튼은 피합니다. 베란다엔 철마다 계절꽃이나 작은 허브 화분을 두어 늘 생기 있게 유지하지요. 그리고 침실은 사람이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침대 머리는 벽에 닿게 두고 거울은 절대 침대와 마주보게 두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기운이 흩어지거나 불안정한 감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침대 밑에는 수납함을 두지 않고 비워둡니다.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순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베개, 이불도 주기적으로 털고 햇빛에 말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위생과 청결이 기운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조용한 수면을 위한 풍수에서는 침대 머리 위에 물고기, 파도, 낙엽지는 나무 같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림을 피하라고 하지요. 그보다는 잔잔한 호수, 초원, 산의 이미지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에너지가 정체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엌과 화장실입니다. 부엌은 불의 기운을 담는 곳이라 너무 강하거나 탁한 기운이 쌓이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건강 문제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리대는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싱크대 주변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야 하지요. 냉장고 문에도 메모지나 잡다한 자석을 잔뜩 붙여두는 걸 피합니다. 그 자체가 잡기자치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항상 문을 닫고 뚜껑도 덮어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울은 자주 닦아 빛을 반사하게 하고 악취가 쌓이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공간에 쏟는 마음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정성이지요.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람이 그 공간을 아끼지 않으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청소와 정돈으로 맞이합니다. 바닥을 닦고 쿠션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시간이 마치 내 안의 기운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되었지요. 사람도 기운이 좋으면 얼굴빛이 맑아지듯 집도 기운이 좋으면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방 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집,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집입니다. 반대로 늘 피로가 가시지 않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마음이 뒤틀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 집은 어디선가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집 안 곳곳을 점검합니다.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건 없는지, 언제부터인가 방치된 물건은 없는지, 사람과 공간 사이에 틈이 생긴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집은 곧 나 자신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어떤 기운을 담고 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릇을 닫고 공간을 비우고 좋은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둡니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흐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공간과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풍수 정보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배치와 변화가 내일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물건 하나, 식물 한 그루, 방향 하나에도 기운은 담겨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이 채널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좋은 기운의 인연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온하고 맑은 기운이 흐르길 바랍니다.